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TV에서. 안녕하십니까.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보통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빅 이벤트도 없는 시기인데 새만금에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경제수도입니다. 와우! 랜드스토어와 랜스TV가 열심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새만금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는 새만금. 단군일의 최대 국토개발 사업으로 불리우는 새만금. 그동안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받던 새만금이 단언코 현 정부에서는 백조로 변신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비로소 국책사업다워진 새만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새만금에 일어난 일들을 일부 모았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첫 국책사업 방문지 토균형 발전을 위한 4차 산업 전진기지 세정시와 새만금은 지역발전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 현장 이전, 새만금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 산업 예타면제 사업 선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남부이축도로 동서이축도로 착공,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항 인이철도 본격화, 새만금 수목원 건설 등. 이 중에 한 가지 사업만 여러분이 계시는 동네에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그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매물도 싹 사라지고요. 지역 커뮤니티 채널방은 난리가 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도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가격 많이 올라서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등등. 그런데 새만금은 어떤가요? 네, 이 모든 개발 사업들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담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은 거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면 거제의 자랑, 경남의 아들 이란 소리를 들어봄직한도 한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고 오히려 전북의 친구, 전북의 명예 시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토지 구매하실 때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세요. 사실 방금 한 말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떡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전북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전북을 방문하셨을까요? 정답은 무려 7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전북을 7번을 방문하는 동안 새만금에 몇 번을 찾아가셨을까요? 자, 7번 중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새만금을 연계해 지을 수 있는 행보가 무려 6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새만금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7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과 그린 산업으로 경제를 선도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강화된 사회 안정망을 통해 놓치지 않고 다 함께 잘 살아보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가 나오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정망 강화입니다.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며 단기적 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로 추격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린 뉴딜로 저탄소 경제로 바뀌고요. 사회 안정망 강화로 포용 사회로 도약합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의 투자를 통한 목표는 디지털에서 약 58조 원 투자에 일자리 약 90만 개 창출, 그린에서 약 73조 원 투자에 일자리 약 66만 개 창출, 안전망에서 약 28조 원 투자에 일자리 약 34만 개 창출입니다. 진심으로 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가 필요한데요.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말로만 잘해줄게, 잘해보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이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세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이 눈에 띄는데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선 38.5조 원의 투자에 일자리 약 21만 개 창출이 목표입니다. 이 분야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분야도 새만금과 연계되어 있는 건 아시죠? 전기차 생산과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준비를 새만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곳곳에서 새만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그린 뉴딜은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그린 에너지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저탄소 그린 전환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42.7GW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일단 새만금에서 생산합니다. 수소차에 사용하는 수소 새만금에서 생산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새만금에서 생산합니다. 이 중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풍력 발전입니다.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첫 방문지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새만금 부안이었습니다. 7월 17일 전북 부안 고창 해상풍력 시증당지 해상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 2030년까지 발전량 12GW 규모로 세계 5위의 해상풍력 발전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린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새만금 부안을 방문한 것입니다. 거대한 목표와 계획을 발표 후 리더의 첫 번째 익선지가 어디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징성이 가지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린 뉴딜의 첫 방문지가 새만금이라는 말은 즉 새만금이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중심지임을 굳이 말로 설명을 안 해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을 방문을 하지 좀 떨어지고 덜 중요한 곳을 우선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단선 후 첫 국책사업 방문지가 바로 새만금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상풍력 발전량 12GW는 부안 2.4, 신안 8.2, 인천과 제주의 각 0.6GW입니다. 추가로 울산 동남권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계획도 있는데 1, 2단계에 걸쳐 약 6GW 규모입니다. 울산 지역 포함하면 12GW가 넘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해상풍력 발전량은 하부 구조물을 세워서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형태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울산 쪽은 부유식이니까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이 보이시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효과로 10년간 23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9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안은 좋겠다. 그죠? 위치는 부안 고창 앞바다이고 발전 규모는 2.4GW로 통상 원전 2기분을 넘어서는 양이네요. 14조 원의 예산.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들어오는 개발 사업들 예산은 거의 다가 조 단위입니다. 어마무시한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새만금이죠. 22년부터 시범단지를 시작하네요. 착공 전부터 준비하는 동안 많은 관련 자료가 나오겠죠. 기대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북과 새만금의 탄소 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탄소 소재를 생산하고 새만금에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이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더욱이 해상풍력에 들어갈 부품들을 탄소 소재로 만들면 효율도 올라가고 부식에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텐데 탄소 소재로 만든 풍력 발전기를 사용한다면 탄소 소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탄소 산업 호황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상풍력 발전 기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박지원 회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치하까지 받았습니다. 해상풍력 매출을 두산중공업 연 1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두산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새만금에도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만금 부안과 신안에 설치할 풍력 발전기들을 새만금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두산중공업 공장이 창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만금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모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의 중심지가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새만금에 자리를 하는 걸 바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후 그린 뉴딜의 중심지 새만금입니다. 해석은 되시죠? 토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땅이 앞으로 가치가 있으면 지금 가격이 얼마이든지 무조건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현재 투자한 가치보다 후에 그 이상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죠. 이곳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수시로 올려드리지를 못하니까 꼭 설정해 놓으셔서 아주 중요한 정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랜드스토어에 들어오셔서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